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2차 방정식, 이제 첫 시작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고요. 여기서 근의 판별 말고 여러 가지 2차 방정식, 여러 2차 방정식, 특별한 2차 방정식, 풀이도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좀 더 가면 이제 근의 부호까지 공부하시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씨는 대충 보시고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는 절대 0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챙겨두시고, 얘의 근이 만약에 1이랑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 근을 가지고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방정식의 근이라는 녀석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별로 좋지가 않네요, 색깔이.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근이 주어지면 근은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다, 그죠? 등식을 만족한다. 등식을 만족하니까 당연히 대입을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요. 3을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이 방정식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x-3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접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는 생각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을 알고 있다, 또는 내가 근을 가지고 문제를 표현하고 싶어. 자, 근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근을 내가 알고 있을 때랑 근을 모르고 있을 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물론 이건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겠죠. 여러 방정식에서 우리는 오늘 공부하고 싶은 건 2차 방정식일 거고. 됐나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것은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알고 있을 때, 근을 모르고 있을 때 기본적인 판단부터 하셔야 돼요. 근을 알 수 있다? 근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자. 식에다가 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걔를 인수분해 형태로 식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을 알 수 없을 때, 근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이제 근을 해석한다 그러고요. 그 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그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가짜로 존재하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서로 있다면 서로 같은지 다른지,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중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중근이란 말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도 이용하겠죠. 그지?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방정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공부하자.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등식이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은 녀석도 되고,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3이다. 그러면 x가 1일 때는 참이 되겠죠. 등식이, 그죠?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하면 왼쪽과 오른쪽 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이 값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방정식의 그렇지 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 찾는 방법, 과정 해도 되고 찾아가는 방법, 찾는 방법 등등을 이름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또는 방정식의 풀이라고 얘기해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서 크게 주제가 뭐냐면 방정식은 결국 참이 되게 하는 x값, 물론 꼭 x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다른 미지수로 된 식이 있으니까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방정식의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방정식을 해석한다가 공부예요. 자, 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뭐지? 근해 공식. 그렇지. 근해 공식.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해 공식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 어떡하지? 근해 공식이 너무 중요해. 이 근해 공식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근해 공식이 정말 중요한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을 가지고 전부 다 해석한다라는 거. 근해 공식은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해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방정식을 구할 수 없을 때요. 풀 수가 없을 때. 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건 이런 경우지 않을까? 어때? 뭐 이런 경우도 못 풀겠죠. 방정식을 풀 수 없을 것 같아. 미지수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수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개수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해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 해석의 첫 번째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2차 방정식 한 번 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다고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 x는 다 알고 계시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짝수근의 공식, 뭐 반근의 공식 이런 것도 있다며 기억나시지? 1차함계수가 짝수면 1차함계수가 2로 나누어지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프라임은 그렇지 1차함계수를 반띵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b 프라임의 제곱 반띵한 거 제곱 마이너스 뭐 ac 양 끝에 곱한 거에 부호 바꾼다 이렇게 한대.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A, B, C가 모두 실수인 녀석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실계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실계수 방정식. 계수가 모두 실수야 이 말이지. 실계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 여기 근이 어디 있어? 여기 근이지 이게 근. 근의 공식이잖아. 이게 근이잖아. 그러니까 근이 누구야? 얘가 근인 거야. 그지? 이 전체가 근인 거야. 이 전체가 근인데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알고 싶은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A값, B값, C값이 모두 실수야. 그러면 A가 실수니까 2A도 실수잖아. 이해되시니? A가 실수고요. 자, B가 실수면 B에다가 부호를 바꿔도 실수겠지? 예, 여러분 실수 알죠? 실수. 영양수 음수잖아. 마찬가지. 얘가 영양수 음수인데 반띵을 해서 부호를 바꿨어. 얘는 실수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지? 아, 얘가 실수면 되겠구나 라는 거잖아. 얘가 실수면 되겠구나.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요 루트가 실수면 뭐가 될까? 이 전체도 실수고. 루트가 실수가 되면 이 전체 박스도 실수가 되지 않을까? 여기가 실수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전체 박스가 이렇게 된 게 다 실수가 되지 않을까요? 너만 실수면 되겠지. 얘가 실수가 된다고 그랬어? 얘가 실수가 된다고?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얘가 실수가 된다고? 아, 얘가 실수가 된다고? 루트 안에 값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요 녀석 이 전체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얘가 실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엔? 루트 안에 있는 값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니? 양수거나 0이 되겠죠. 루트 0은 실수입니다. 0이니까. 루트 양수, 루트 2, 루트 5, 심지어 루트 100도 괜찮고요. 얘는 실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거나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얘는 허수라고 그러죠. 맞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얘는 무슨 수예요? 허수죠.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인데 너만 허수니까. 그렇지? 자, 정리하라고 지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실래? 자, 한번 설명을 해야 돼. 자, 멈추고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이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만 그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지. 루트 안에 값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구나. 안에 루트 안에 값. 좀 더 구체적으로 근의 공식에서. 맞나요?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값? 걔가 누구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선생님 그거 말고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로 나오던데요. 뭐 4분의 d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왜 외우냐고 순스럽게.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값이야. 그냥 근의 공식이 두 개 있는데 그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의 값은 어떨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어떨 때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일 수 있어. 하지만 근의 공식은 따로 두 개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은 같은 거죠. 루트 안의 값.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의 값에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한다 라 그래요. 그리고 그 근이 실수인데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자. 반대로 썼네요. 구별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다. 루트 안의 값을 가지고. 그래서 공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판별식이라는 말도 몰라도 돼. 중요한 건 개념이잖아. 되겠어? 자, 루트 안의 값. b제곱 마이너스 4를 하지 말자 그냥. 루트 안의 값은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루트 안의 값, 그게 b제곱 마이너스 4이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이든 그걸 가지고 그 녀석이 쪼개집니다.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뭐가 된다? 실수가 되고 0보다 작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네, 허수가 됩니다. 되시겠나요?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쪼개지죠? 그 녀석이 루트 안의 값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것이고 루트 안의 값이 0이면 서로 같은 근,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중근이라는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슨 말을 한다고? 얘를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도 해요. 되겠지? 여기까지. 중근이라는 말은 실근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라는 말도 있어요. 좀 참고로 얘기합시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같을 때, 중근이라는 말 안 쓰고요. 서로 같을 때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게 잘 시험 잘 안 나오긴 합니다. 허수 개수로 나와요. 개수가 뭐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뭐 3i 이렇게 막 나오고 뭐 x 뭐 플러스 7 마이너스 2i 막 0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두 근이 서로 같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은 a값, b값, c값, 개수가 a값, b값, c값,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공식이 아니에요. 어떤 수이든 간에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허수도 돼. 그런데 문제를 봐봐. 허수 개수로 되어 있으면 원래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었잖아.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쉽게 풀긴 해요. 근데 그냥 판별식 D 쓰거든. 개념으로는 되게 어려워. 원래 실수 개수일 때만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이 근의 공식은 모든 개수일 때 다 쓸 수 있어. 복소수를 포함해서. 어떤 허수가 있든 상관없이. 근데 서로 같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같다는 말은 누구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누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근이 두 개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거야.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의 공식에 넣었더니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왔대. 아니면 근의 공식에 넣었더니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i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때문에 서로 다른 근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같은 근이 된다니까? 그럼 같은 근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값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값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얘가 0이 돼버려. 이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하는 값이 0이 돼버리면 어쨌든 걔는 허수하고 계산해도 0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a값, b값, c값이 허수라도 계산하면 0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0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서로 같은 근이라 그래요. 중근이라 말은 쓰진 않아요. 왜냐면 걔가 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근이라는 표현 자체는 실근에서만, 실수에서만 다루는 거고요. 서로 같을 때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뭐 최고 개념은 잡아두신 거고요. 가장 심한 개념으로. 자, 설명해 보시고요. 좀 전에 말했던 허수 개념은 뭐 정확하게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보십시다. 정리 다 되셨어. 네. 이제 중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중근의 의미라고 나왔는데 중근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중근은 어떤 거야? 그냥 근이 한 개 있는 건가? 아니, 근이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근이 두 개 있는 거야. 에? 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 무슨 말이지? 자, x-1은 0이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해는 얼마겠습니까? 1이라 하겠죠. x-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그러면 해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x는 1이라고 쓸까요? 아니요. 뒤에다가 중근이라고 써요. 그럼 도대체 이 중근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중근이라는 말을 도대체 왜 쓰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근이 두 개야. x 마이너스 3 또는 그 다음에 x는 1 이렇게 나올 거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x-1 곱하기 x-1은 0이 된 거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1이라 썼는데 x는 1 또는 x는 1? 뭐야 선생님 중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x는 1 그래서 중근. 반복돼서 중근인 거예요. 근은 두 개 있는 건데 여러분 색깔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두 개가 있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막대기가 몇 개 있다 그래요? 한 개 있다 그래요? 두 개 있다 그러지. 종류가 같은 종류잖아. 색깔이 같은 종류라서 그냥. 되시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중근이란 말은 중복된 근이 있다는 거지. 근이 한 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물론 중복돼서 근의 개수라고 정확하게 따지면 한 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은 똑같은 거니까 한 개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x는 1과 x는 1 중군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군을 갖는다는 말은요. 중군이 만약에 x는 별이라는 값을 만약에 갖는다면은 그 녀석은 x-별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이쁘게 뭐라 그러냐면 완전 제곱시격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루트 안의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애들이다, 그지?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않잖아. 우리 봤던 거야, 앞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말이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b의 근을 판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근을 판별하나? 무슨 말이지? 그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그리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판별식 루트 안의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루트 안의 값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b제곱은 그냥 가운데 거 제곱하시면 되고요. 4ac는 마이너스 4ac는 양 끝에 걸 먼저 곱한 다음에 4배에서 빼시면 됩니다. 끝에 곱하니까 b고 4배하면 4b 마이너스 b. 자, 이 녀석의 부호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거니까 판별은 부호를 신경 쓰는 거니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에서 a가 음수야. 자, a가 음수지만 a를 제곱을 하면 얘는 분명히 양수가 되겠네요. 0은 될 수 없어요. 그죠? 음수를 제곱하면. 자, b가 음수인데 거기다가 4를 곱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되고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라고 말하시면 되죠. 가장 기본 문제로 응용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1번 됐죠? 생각해 보시고 자, 2번 넘어갑니다. 이번에 문제가 2개 있는데 자, 하나씩 풀어볼까? 자, 이번에 보시면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자, 해보자. 2차 방정식이란 말은 나왔고 중근을 갖는다 까지 생각하면은 판별식을 쓸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자, 가만히 보니까 요거 1차항 계수가 2갈로 열고 2k 플러스 m이다. 자, 1차항 계수가 짝수죠? 2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 4분의 d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뭐 방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그러고 뭐 등등등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루트 안에 값 쓴다는 소리야. 반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m이 되잖아. 그거를 전체 제곱하고 양 끝에 곱한 거에 빼면 그냥 빼는 거야. 마이너스 8이니까 양 끝에 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죠. 이걸 뺄 거야.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얘는 4k 제곱 플러스 4mk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m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4mk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여기까지.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는 0이 성립해야겠죠. 중근을 가지니까. 근데 좀 특별한 말이 있다. 그지?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실수 k에 상관없이 라고 그랬어요. 실수 k에 상관없이 중근을 만족한다는 것은 실수 k에 상관없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중근을 가지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이 0이어야 되니까. 실수 k에 상관없이 실수 k에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그렇지. K에 대한 무슨 식? 그렇지. 항등식이야. 너무나 유명한 거죠. 너무나 유명한 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녀석들. 정말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을 K에다 정리하시겠죠? 1차 항등식은 개수를 정리하셔야 되니까, 자, 4m 플러스 4k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n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개수가 0이 돼야겠다. 자, 개수가 0이 되게 만들면 m은 얼마냐면 m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나온다 그지? 1 마이너스 4m도 0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n은 4분의 1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 그랬다 그죠? 마이너스 1이랑 4분의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시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돼요. 됐나요? 정말 유명한 문제입니다. 얘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같진 않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식이 그랬어요. 2차식이 2차식이 아니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무엇에 상관없이? 실수 m에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돼? 실수 m에 상관없이 판별식 t가 루트 안의 값이 항상 0이 되랴 이 말이죠. 그럼 바로 쭉쭉 풀어 나가보자.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2로 나눠집니다. 1차 함계수가. 그럼 반띵해서 제곱하니까 m 플러스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 끝에 곱한 거 하니까 양 끝에 곱하는 게 좀 불편하게 생겼지만 m 플러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m 걔를 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건 뭐가 돼? 0이 될 거고요. 자, 실수 m에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m에다가 조금 강조를 먼저 해보자. 자, 얘를 풀어 헤치면 어떻게 되겠니? 쫄지 말고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에 2배 하니까 플러스 2am 플러스 2ab 플러스 2bm. 자, m에 대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m에 뒤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m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게. 자, 요거 풀어 헤치면서 전개하자. 전개하면서 풀어 헤치면 마이너스 m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m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겠네. 는 0. 식이 긴 거야. 그냥 식이 긴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자, 문제를 보시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랑 플러스 m 제곱은 사라질 것 같고 자, 나머지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2am이랑 마이너스 am은 정리하면 a 될 거고 2b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에 대해서 정리하면 1이 있잖아. 개수가 1 정리하고 m 나머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는 0 어떻게 되라고? 개수가 0이 되라 그랬습니다. 개수값이 0이고 개수값이 0이 돼야 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2m 플러스 1은 얼마가 되고 0이고 얘 한 번 더 정리하면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식은 0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a 플러스 b가 0이란 말은 b는 마이너스 a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따라서 a는 1이 될 겁니다.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럼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나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3번 문제를 보시자. 3번 문제를 보시면 2차식이다. 그지? 2차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1차식의 곱으로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대충 쓱쓱쓱 풀어주시면 좋겠어. 자, 좀 특별하다. 문제를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랬어요. 됐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 x, y가 들어가 있네. 도대체 얘가 뭐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좀 감이 안 와, 솔직히.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들여다 봐야 돼, 문제를. 문제를 가만히 좀 쳐다보면, 얘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와. 그런데 뭐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뭐 2y 플러스 3 되고, 여기도 뭐 x 되고, 여기 마이너스 뭐 y 플러스 뭐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러면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닐까요? 전개를 하면 대충 이렇게 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생각부터 곰곰이 해보죠. 여기 첫 단계예요. 요런 느낌이 들어. 자, 이 느낌이 안 들면 패스! 느낌이 안 들면 패스. 자, 그러면 과정은 이런 생각을 들면 좋은데 좋아. 안 돼. 그럼 우리가 1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x에 대해 정리를 할 거야. x에 대하여 정리를 먼저 해보자. 자, x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여기 x 보이죠? 나머지 x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1x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항 k 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6입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를 판별식을 한번 근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푼다고 생각해 보자.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여기 뭐 2분의 가운데 거 부호 바꾸니까 y-1이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길게 가겠죠? 길게 가운데 거 제곱하고요. 뭐 마이너스 y 플러스 1 전체에 제곱하고 양 끝에 곱하고 마이너스 4 갈로 열고 ky 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ky 제곱 이렇게.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근이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뭐 알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x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어? 근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 알파랑 베타에 올려서 이게 누구야? 얘잖아, 얘. 얘가 그냥 오는 거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요 자리에 이 네모가 오고 요 자리에 이 네모가 하나 올 건데 가운데가 하나는 뭐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2분의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을 우리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를 알고 있다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거니까. 한 근이 지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잖아. 개념 어렵다. 분명히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이 1차식이 돼야 되잖아.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럼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이게? 빨간색 박스는 전부 누구에 관한 식입니까? 그렇지, y에 관한 식인 거잖아. 여기 1차식이 x가 있어. 그럼 여기는 뭐 2y 플러스 3이나 뭐 3y 마이너스 2 이런 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그래야 1차식의 꼴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 2y 플러스 3y 뭐 그렇게 되려면 이 안에 거를 한번 봐. 이 안에 거. 이 안에 녀석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는데 루트 안의 값이 만약에 여기 루트 안의 값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어떻게 될까? y 플러스 3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생기면 루트 밖으로 뿅 나오잖아. 1차식이. 또는 뭐 2y 마이너스 1 이런 녀석 전체의 제곱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그냥 외워도 된다. 얘는 그냥 개념 한번 외우고 넘어가도 되니까 얘는 외워요. 안되면 x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나서 두 번째 판별식을 쓸 거야. 그럼 d를 쓰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누구에 관한 식으로 된다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 y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됐지? 여기 잘 들어가야 돼. y에 관한 식으로 될 거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될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d를 써요. y에 대한 판별식을 또 씁니다. 그래서 걔가 0이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이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루트 안의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을 y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하셔야죠. 됐네? 중근을 갖다. 아, 어렵지. 어렵지. 다시 한 번 더. 얘는 그냥 거의 통째로 외우듯이 하셔야 된다. 자, 뭐라고? x에 대한 판별식을 y에 대하여 정리. 여기 첫 번째 단계. 됐니? x에 대한 판별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더 판별식. 한 번 더 판별식을 쓴다. 판별식을 했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는 0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ky제곱 마이너스 xy 썼지.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플러스 7i 마이너스 u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요. 판별식 d를 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k y제곱 플러스 7i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 되죠. 풀어 해쳐야겠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k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디 나야 되냐? 7, 4, 28 28y 플러스 24가 될 거야. 자, 정리를 합시다. y제곱,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k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y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판별식을 한 번 더 쓴다 그랬지? 한 번 더 판별식을 쓴다. 중요한 거고요. 그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이게. x에 대한 판별식을 써서 그 판별식을, x에 대한 판별식을 y에 대해 정리한 식이죠. 여기까지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판별식을 쓸 겁니다. 자, 판별식 D 다시를 할게요. 한 번 더. 두 번째 y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반띵 되겠네. 반띵 되니까 15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양 끝에 곱한 거 1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얘 곱하기 25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됐나요? 15의 제곱은 225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5 나오고 플러스 100k가 나옵니다. 그죠? 자, 빼면요 200이 나오네요. 200 플러스 100k는 0이다 그랬으니까 k는 얼마가 되냐면 k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거예요. 자,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도 된다. 이 표현은. 자,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요 값이에요. xy에 대한 2차식이 이 표현이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표현. 됐나요? 자, 그 다음 4번인데, 뭐 4번은 뭐 대단한 건 없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중근을 갖는다 그랬죠? 중근은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니까, 중근은, 요 마찬가지 2로 나눠지겠네. 그
그래서 판별식을 쓸 때 반띵해서 제곱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걔가 중근이니까 0이 된다라고 말하시면 되겠네. 자, 요거를 풀어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거고요. 뭐 플러스 2 가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오고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 한 번 더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이 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좀 심한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삼각형 종류 중에서 이런 특별한 게 많이 나온다는 거. 우리 앞에 삼각형 종류 많이 봤다.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B.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거냐. 이 녀석이 어디서 등장했느냐. 그게 바로 딱 보이셔야 돼요. 조건이. 어디서 등장한 거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잖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가로 열고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서 나왔어. 얘 풀어치면 그렇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잖아. 조건을 보시면 너랑 너랑 같은 거. 자, 근데 여기 우리 요식에서 우리가 또 공부한 게 뭐였죠? 요식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요런 걸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2분의 1 가로 열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C-A의 제곱을 바꿀 수 있어. 그렇지? 그럼 결국 얘가 0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C가 모두 같아야죠.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한 문제. 이런 거 심한 문제. 됐나요? 됐죠?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번 다 건드려주고 있으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쉬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넣는다 했으니까 얘는 근해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자, 복소수에서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건 복소수라는 거는 근으로 가지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소리입니다. 자, 근해 공식에 넣으면 x는 반근해 공식 쓰면 되겠죠? 6이니까 반띵 되니까요. 3분의 반띵하면은 마이너스 3 부호 바꾸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띵 제곱하니까 9고 양 끝에 곱한 것을 빼면 마이너스 18 되겠다. 한 번 더 정리하면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지? 루트 마이너스 9인가? 그럼 마이너스 9니까 3i 이렇게 되겠네. 3으로 약분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가 되겠네요. 따라서 근이 이거니까 하나는 x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자, 밑에 거 부호 바꾸자. 밑에 거 바꾸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요게 답이겠죠. 자, 답은 3번이 되는 게 아니고 3번이 돼야 되구나. 미안합니다. 3번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개수가 3이잖아. 그죠? 최고점 개수가 3이니까 요거 조금 실수할 수 있다. 요거 답은 안 돼요. 1번이. 여기 개수가 3이 붙어 있으니까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 하셔야 되니까요. 3 붙여주셔야죠. 최고점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3으로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문제도 좀 더 풀어보셔야 되고요.